안녕하세요. 한참 결혼 준비로 바쁘던 30대 남자입니다. 4월 중순에 결혼 예정이었고 집은 전세 끼고 구입한 빌라가 있습니다. 같은 회사에서 여친을 만나 사귀다 만 3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여자네 집에서도 크게 뭐라 하시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 했습니다. 신혼여행에 앞으로 계획도 세우며 여친에게 자세히 얘기는 안 했지만 집에 전세를 빼줘야 되다 보니 집을 담보로 5, 6천 정도 대출을 받게 되었는데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현금이 4천 정도 있으신데 두 분 사시는데 여기저기 들어가는 돈도 있고 신부 예물이나 신혼집 공사 비용 등 돈이 들어갈 일이 있으면 사용해야 되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축의금 들어온 걸로 갚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거 처분되는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셔서 크게 신경 쓰진 않았고 이자만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하고 마무리되었습니다. 신혼집 공사 문제로 여자친구는 신혼집인데 전체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원해서 인테리어 업자에게 여자친구가 원하는 대로 견적 의뢰하니 약 2천 가까이 나오더군요. 부모님도 아예 공사를 해주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고 욕실, 도배, 샤시, 주방 리폼 정도는 생각하셨습니다. 저희 부모님은 어차피 재개발 바라보고 산 빌라고 가격이 매매가 활성화되면 팔고 빨리 돈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 때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여자친구는 아파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많이 서운해 하더라고요. 그냥 그렇게 다들 어느 정도 의견 차이는 있는 거고 잘 넘어가는가 싶었습니다. 웨딩 촬영도 하고 신혼여행 준비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예물도 맞추고 그런데 보름 전쯤 친할머니가 돌아가셔서 모든 스케줄은 잠시 중단된 채 탈상 5일째가 지나고 몸에 몸살 기운에 복통이 있어 누워있는데 여자친구 부모님께 호출이 왔더라고요. 그래서 여자친구한테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으니 하루 이틀 후에 찾아뵈면 안 되겠느냐 물었지만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은 분위기라 아픈 몸을 이끌고 여자친구 집에 도착하였는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모두 저를 죄 지은 사람 보듯이 쳐다보시더니 신혼집에 대출은 무슨 말이냐? 부터 시작하시더니 이제 시작하는 자식들한테 빚지고 시작하게 하는 부모가 어디 있냐? 대출 받은 거 보면 너희 집에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 아니냐? 라면서 의심이 끝도 없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서 대출 받은 금액은 얼마냐? 너희 집 빚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좀 띄워와봐라. 그리고 결혼 예물 다이아에 진주 세트도 빚으로 한 거냐? 라고 말씀까지 하시는데 할 말이 없더라고요. 저희 매형이랑 누나가 보석 쪽 매장을 하고 계셔서 700~800만 원 정도에 한 것 같네요. 여자친구는 소파에서 팔짱 끼고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으면서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럼 원하시는 대로 띄워다 드릴 테니 오해 풀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하고 나왔습니다. 여자친구 바로 따라오더니 왜 결혼 날짜 잡을 때까지 그런 대출을 받은 걸 얘기 안 했어?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기는데 내가 널 믿을 수 있겠니? 내가 너네 부모님을 어떻게 믿냐?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. 여자친구 말에 정말 실망스럽고 어이없었습니다. 3년 동안 만나오면서 나에 대한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되고 나를 믿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지 정말 기분이 안 좋더군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해줄 수 있고 또한 우리 결혼 생활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한테 피해주는 일 없게 할 텐데 나를 너무 못 믿는 거 아니야? 우리 3년 동안 만나오면서 그동안 나를 봐왔을 텐데 아직도 나에 대해 신용이 없는 거야? 우리 집을 어떻게 봐왔으면 이렇게 나와 우리 부모님한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거야? 원하는 건 다 보여줄 수 있지만 나도 이런 상황에서 좀 서운한 부분이 있네. 오늘은 내가 너무 몸이 안 좋으니까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 라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. 그리고 다음날 배가 너무 아파 병원으로 실려가게 되었고 CT 촬영 결과 장폐색증이란 진단과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에 수술을 하고 병실에 누워있는데 그 다음날 아버님한테 걸려온 전화에 장인어른 되실 분이 인연이 아닌 것 같다고 파혼을 얘기하시더랍니다. 아버님도 그 대출 문제는 간단히 들으셔서 저희 집 등본부터 통장 사본까지 모두 보여주겠다 말을 했는데도 파혼을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저희 아버지는 아픈 아이 두고 그러시지 말고 몸이나 추스리면 얘기합시다 라고 말했지만 거절하시더군요.
바로 여자친구한테 전화했고 내가 지금 병원에 있어서 수술하고 누워있는 중이라 너가 원하는 답을 주려면 시간을 좀 달라고 말했는데 여자친구는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것도 시간을 벌려고 쇼하는 거 아니야? 우리 아빠가 말하고 나서 바로 병원 가서 수술한 거잖아. 이게 말이 돼? 완전 사기 결혼 같은데? 라면서 그 이후에 저에 대한 믿음이 없어졌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여자친구는 차갑게 돌아섰고 저는 병원에 누워 아무런 대처도 못하고 파혼을 당했네요. 참고로 대출부터 집 공사 모두 부모님께 신세를 지게 된 건 이제까지 모아놓은 돈을 집 사는데 쏟아 부은 터라 현재 가진 돈이 1,000만 원 안팎 뿐입니다. 차 사는 것도 미루며 나름 모았다고 생각했는데 많이 모자르더라고요. 그리고 저희 집은 아버님 어머님 연세가 있으셔서 일은 안 하시지만 두 분 장사하시면서 연금 부어놓으신 거랑 모아놓으신 돈 약간 그리고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종로의 단독주택인데 한옥이라 시에서 보상으로 매입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장가가면 집이랑 이것저것 처분하시고 15억쯤 안 되는 돈으로 조그만 빌라 하나 사서 두 분이 사시고 나머지 월세 받아 생활하실 계획이셨어요. 노후는 두 분이 알아서 준비해 놓으신 편이고 오히려 집 팔고 저희 이사 갈 때 모자르는 거 좀 보태주실 생각이셨습니다. 여자친구 집은 아버님이 예전에 사기 맞으셔서 재산 다 날리시고 공사 일까지 하시며 벌어서 사놓은 빌라가 전부이고 지금 하시는 일도 시에서 운영하는 건물 관리해 주시며 한 달에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두 분이 생활하시고 계시는 상황이며 아들은 없으시고 딸만 둘입니다. 아무래도 몇 년 후부터는 어느 정도 도움을 드려야 될 것 같은 상황이었죠. 저희 아버님은 저희 집 등본부터 모든 통장 사본, 주식, 서산의 만평 땅 문서, 전 재산 내역을 모두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. 땅도 팔고 정 힘들면 아파트 이사 가게끔 도와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다면서 몸 추스리면 가져가서 저 억울한 거나 풀고 오라 하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앞에서 힘든 내색은 못하시고 끙끙 앓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런데 퀵 하나가 와서 받아서 봤더니 제가 줬던 물건들이 들어있더라고요. 집에 컴퓨터 고장났다길래 쓰던 노트북, 결혼할 때까지 쓰라고 줬던 거랑 버버리 가방이랑 커플링, 목걸이, 발찌에 옷들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지만 연락은 받지도 않고 뭔가 대화를 해봤으면 하는데 카카오톡, 문자 아무런 답도 없더니 퀵으로 보낸 물건에 쪽지 하나가 있더군요. 나는 이 결혼 너무 싫고 지금 있는 빌라에도 들어가기 싫다. 나는 아파트가 좋지. 그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인테리어 조금 바꿔서 신혼집으로 시작하기 싫다. 읽고 있는 내내 이게 뭔가 싶고 그 전부터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얘기도 했었고 현재 신혼집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도 있었지만 이렇게 싫어할 줄 몰랐네요. 결국 제 생각에는 아파트에 들어가기 싫어서 꾸민 계획 같다고 생각만 들더군요. 그리고 예전에 아버님이 사기당하시고 방 2개짜리 월세에서 생활을 했던 터라 집에 대한 욕심이 좀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얘기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았네요. 더 이상은 대화 자체를 피하고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는 물어볼 수 없었고 저를 믿을 수 없다고 하네요.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말에도 넌 자기 잘못은 모르고 남 탓만 한다 는 말뿐입니다. 그리고 대출 받은 돈은 지금 당장이라도 갚을 수는 있어요.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이랑 어머님 가지고 계신 돈 하면 얼추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제 결혼하면 오래된 차를 바꿀 생각이었고 어머님이 가지고 계신 건 예물이랑 꾸민비도 있고 돈이 들어갈 것 같으니 일단 결혼하고 나서 남은 돈이랑 부주금 1, 2천 정도는 나올 테니 그 돈이랑 해서 바로 갚을 생각이셨고요. 그리고 예단 예물 줄여서 갚으라고 하셨는데 저희 여자 쪽에 예단 500 받기로 한 거 말고 저희 부모님 옷 한 벌도 안 받으시겠다고 사양하셨어요. 여자 예물 700 정도에 화장품, 한복, 정장, 지갑, 가방, 금놀이개, 쌍가락지 준비하셨고요. 제가 받기로 한 건 그냥 현금으로 500 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. 한복, 정장, 시계, 반지 하라고. 그 외에는 저희 살림만 딱 하기로 했습니다. 신부한테 주는 건 저희가 어느 정도 생략하려 했는데 어머님이 부모 없는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능력되는 만큼은 해주시겠다고 하셨으면서 예물할 때는 여자 것만 다 골라놓고 저한테는 처가에서 반지 해주시겠다 얘기도 없으셨고
그냥 네 건 생략하라고 하셨고요. 어찌됐던 내 능력이 좀 더 좋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겠지만 이런 일들을 세세하게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하지 않은 제 탓이겠죠. 뭐 일단 지금은 퇴원도 했고 몸 추스리고 부모님이랑 얘기도 많이 했는데 제 마음도 술이라도 먹었으면 전화를 해서 뭐라 했을지 모르지만 병원에서 열흘 입원해 있으면서 술은커녕 꼼짝도 못하고 생각 정리했더니 남들이 참 쿨하다고 할 정도로 마음 정리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.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신 전 재산 내역을 여자친구한테 퀵으로 보냈죠. 그리고 저도 똑같이 한마디를 쪽지에 적어서 보냈습니다. 아버지께서 재산 처분하고 아파트 해주신다고 했었대. 그런데 이렇게 됐네. 내가 보낸 재산 내역은 너희 가족이 오해한 부분이 많아서 그 오해라도 풀려고 보냈다. 다른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아라. 라고 보냈네요. 그리고 얼마 있다 퀵을 받았는지 저한테 전화 한 통이 오더군요. 당연히 여자친구였습니다. 그래서 받았죠. 여자친구 하는 말이 잘 지냈어? 내가 요즘 바빠서 연락을 잘 못했지. 미안해. 내가 아빠랑 이야기해봤는데 우리가 많이 오해한 것 같네? 우리 아빠도 많이 오해한 것 같다면서 사과한다며 술 한잔 하자는데? 어때? 괜찮아? 나도 미안해. 진작에 말해줬으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도 않았잖아. 우리가 몰라서 그랬지 뭐. 근데 있잖아. 재산은 결혼하면 바로 처분해서 아파트 해주시는 거래? 그럼 거기 재개발 빌라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? 라고 말하면서 혼자 김칫국 마시고 있더라고요. 저는 벌써 마음도 다 접고 모든 걸 정리한 상태인데요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그럼 재개발 지역에 있는 빌라는 안 들어가고 아파트에 들어갈 거야. 라고 말하니 여자친구 좋다면서 그래? 그럼 어디 쪽으로 알아보지? 너무 기대된다. 신혼 첫 집인데 좋은 데서 시작하면 되잖아. 라고 말하길래 제가 그랬죠. 근데 너랑은 안 들어갈 거야. 착하고 현명하고 똑똑한 다른 여자 만나서 들어갈 거지. 너처럼 덜 떨어지고 생각 없는 여자랑은 들어갈 생각 전혀 없다. 내가 너랑 결혼해서 남은 인생 너네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등골이 휠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왜 너랑 결혼하겠니? 그러니 지금 생각하고 있는 네 상상 속에 있는 거 깨버리고 현실로 돌아와라. 그리고 고맙다. 너의 인간성과 네 부모의 인간성을 보여줘서 하늘이 나를 도운 것 같다. 라고 말하고 끊었습니다. 그러자 전화 빗발치고 톡으로 다시 생각해보라는 문자 계속 오고 계속 매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차단하고 스팸 번호로 등록했습니다. 정말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여기서 쓰이게 되네요. 파혼해준 여자친구한테 고맙다고 해야 하나요? 헬게이트 입구까지 갔다가 빠져나왔네요. 정말 하늘이 도운 것 같습니다.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